국민일보 2026년도 6월 29일자 기사. 세금으로는 집값 못 잡아. 보유세 올리면 비소득고만 더 하라. 세금으로는 집값 못 잡습니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말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유동성이 커졌다. 증시에서 돈을 번 이들이 수도권은 부동산 진입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요가 부동산 보유세 때문에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서 대외 양극화를 심한 것으로 봤다. 그는 집값 하향이 비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큰 칼이라며 집값 상승 영향이 없는 이들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념에 대해 국채 이자를 4%를 상정하고 장기 보유 시 현재 가치로 환산해 그만큼 빼주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손볼 필요는 있다 하면서 효과적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것이라는 평가다. 초과세수에 대해서 지출구조 조정이 답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캠퍼스에 만난 김 교수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조정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무슨 또 집을 살지 않으면 또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세금 집주인이 가서 살아야 되고 별세금을 다 뜯으니까 옛날에 무슨 죽은 사람 시체세까지 내던 그런 역사책에서 봤던 그 생각이 나네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최후 수단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다. 세금을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는 미신이다. 보유세 부담을 정말 올리려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건드려야 하는데 세금은 큰 칼이라서 타겟팅이 힘들다.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 지금 집값 불안정은 서울 강남 사구 등 일부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보유세를 올리면 비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 떨어지는 쪽은 더 떨어지고 일부만 잡는 양극화가 생긴다. 시장은 인공지능도 못 쫓아가는 복잡계다.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가도록 하는 건 우물안 개구리식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맛도 못하다 이해하는 게 탁상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유세 올리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겠나. 보유세 올리면은 강남에 정년퇴직한 노인네들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올리면 집 내놓고 나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층에 수입이 없는 그 노인층 강남에 있는 노인 아파트들 내놓을 거 아니냐. 나쁜 인간들이죠. 주택시장에 충분히 공급이 있을 때 보유세를 올리면 자본 효과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본 효과가 없다는 게 정설이다. 서울은 충분한 공급이 있는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요 주택시장은 독점 정치가 있어서 이 효과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 오를 걸 경계한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정말 500조를 번다면 임금 보너스가로 일부 가고 협력업체도 수혜를 본다. 주가 상승으로 주주들의 부도 증가한다.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은 목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산다. 특히 30대는 집을 사려는 사람뿐 아니라 더 큰 데로 옮기려는 수요가 생긴다. 그렇다고 이들이 지방에 집을 사겠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 집을 사면서 국지적 폭등 현상이 있을 거다. 이들이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을 안 사겠나? 장기적으로 몇 억 이상 수익을 보고 사는 건데 2천만 원, 3천만 원 세금 만다고 안 사지 않는다. 보유세 무서워서 집 못 산 사람 본 적 없다. 그러겠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이재명 대통령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현실 감각이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릴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았다.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중산층을 껴안는 정책 선택이라 본다. 때문에 5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만 한정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본다. 이미 주택이 있는 이들에게 더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수준에서 갈 것이다. 1세대 1주택 장독 공제는 손보지 않겠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는 학교, 직장 등 저마다 사정이 있어 꼭 실거주해야 한다는 건 낡은 사고방식이다. 그렇죠. 네 말이.
그리고 장특제 공제가 혜택이라고 보면 안 된다. 가치의 현실화 때문이다. 모든 자산 가치의 변화와 기준은 국채금리의 4%로 복리이다. 집을 갖고 있는 기간만큼 물가 상승을 감안해 주택가격이 현실화해서 그만큼 빼주는 것이다. 이를 건드린 건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가업 상속 공제 주차장 등 포함되는 문제도 고치려 한다. 손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손을 대다 보면 선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게다가 고치고 나면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규정이 바뀌면 또 다른 조세 회피 방식이 나올 것이다.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보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우선돼야 가상자산과세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식시장은 가상자산에 비해 성숙한 시장이다. 그런데 뭐 주식하라고 난리친가 누가 집 팔아가지고 주식에다가 다 홀라당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나와서 뭐 부동산 투기하자고 주식하라니까는 집 팔아가지고 주식을 했다가 다 날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식 이득을 내고도 세금을 안 낸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가상자산 과세도 저항이 없다. 주가가 낮을 때 금투세 시행을 반대했던 이들과 가상자산 반대하는 이들이 동일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초과세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진정한 의미의 초과가 아니다. 지출을 초과해 들어와야 초과세수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세수가 초과로 들어오면 쓸 곳이 정해져 있다. 국가재정법상 적자를 줄이게끔 돼 있다. 기금 만들겠다 하는데 그건 추가 경쟁 예산 편성도 하고 법도 만들어야 한다.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국민일보가 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보유세 올리면 비수도권만 더 하락이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규제를 풀고 더 많이 짓는다. 이런 거고 그 진보 측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전부 이렇게 규제를 하고 뭐 강남 사람들 뭐 집안집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중상집을 없애버리고 이런 규제의 일본도인데 보수층이 집을 그 정권을 잡으면 좀 살만해져요. 집 한 채 가진 사람 것까지 세원해서 중산층을 없애버리는 이런 지금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이재명 정부 1년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러잖아요.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국민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부동산을 뭐 이렇게 한 집을 46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부동산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서 일단은 그 집을 잡아놓고 자기가 경기도로 살면서 서울 직장을 다니면서 일단은 집 뛰는 것을 막고 자기가 벌어서 그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는데 막바로 집을 갭 투자하고 대출 하나서 사놓고 자기가 몇 년 더 벌어서 그 사람 세를 보내고 들어오는데 지금 무조건 들어와서 집 사는 사람 살아 그러면 그 세입자는 나가서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내란이 일어난 거죠. 예. 오늘 뭐 국민일보 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보유세 올리면 비수도 그만 더 하라 이런 반대 그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누가 했나 몰라요. 매일경제예요. 서울집 대체 누가 이렇게 샀나 봤더니 외진 비중이 45% 전국 3배 그런데 우리는 서울서 거의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서울집 놔두고 완도로 기촌했는데 그 완도로 기촌해서 농가주택 언제든지 다시 서울집 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지금 이런 퍼센트에 때문에 우리도 완도 사람이 서울 강남에 집이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거기서 다 돌때 친정 부모님 유산으로 산 집인데 평생을 거기서 살았죠. 애들 초중고 거기서 결혼까지 했지. 그런데 뭐 외진 비중이 45%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외진이 돼 있지 지금은. 서울서 살다 보면은 전부 지방 사람들이에요. 서울 본토배기들은 별로 없어요.
서울 시민으로 살 때도 2024년 주소지 다른 소유 30% 저톨바, 경기도가 6.8%, 부산이 27.8%겠죠. 보유는 거주 중심 세제 개편 신호.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귀촌에서 와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겠다 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서울보다는 훨씬 공기도 맑고 먹거리도 건강한 먹거리가 많고 무공해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늦춰지는데 농지 사놓은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으니까 그 전에는 그 땅 주인이 저기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전부 내팽개쳐 놓으니까 전부 칡렁꾸리 하고 기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흙을 겉만 이렇게 긁어가지고 속에 돌이 곡괭이로 우리 85세 먹은 우리 남편이나 나랑 둘이 곡괭이질하니까 속에 애기 머리통만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사면을 이중으로 돌담 쌌어요. 2m 50씩. 나 혼자서. 우리 남편은 무슨 시골집에 무슨 담이 있는지 보라 없는데 우리는 태풍이 불어서 농가주택 디귿자집이 양옆에 태풍으로 날아가 버리면 없으니까 또 그 밭에서 판 돌을 어디다 버립니까? 그러니까 돌담을 쌌지 내가. 최근 8년간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이 10채 중 4채 이상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촌하면서 거기를 놓으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되지. 우리 같은 경우도 실은 거기서 인생의 절반을 거기서 산 거지 이거에. 서울 주택 증가분은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보유 목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자 보유 목적인데 1가구 1주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29일 국가 데이터 1가구 1주택까지 잡아채면은 그건 잘못됐다. 그건 과잉이다. 집을 사서 지가 살든지 아니면 나를 세두든지 그 사람 계획대로 내가 주변 사람을 보면은 지 남편이 그 경찰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인은 집에서 막 인형 눈을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주택을 하나 샀는데 자기가 남편 봉급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거리 갖다 바느질도 하고 이래서는 생활비를 벌고 그런데 그 집을 살 때 지하로 들어왔대요. 지하로 못 들어온 사람은 이제 다른 지방에 있겠죠. 지하 들어와서 점점 세 빼서 1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고 아예 그 세입자들이 무시하니까 아예 딴 집에 살다가 그 다음 돈이 모아지면 1층을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오고 그러죠. 단독주택의 경우에. 근데 네 지금 그 실거주 안 하니까 어쩌라. 그러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지하에 살면은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세입자들이. 29일 국가 데이터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4년 서울에 소재한 개인 소유 주택은 273만 6,773호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한 2016년보다 20만 1,166호 증가한 수준이다. 개인 소유 주택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법인 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누락 주택의 신규 반영 등으로 영향이 포함된다. 다만 데이터처는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규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8년간 늘어난 20여만 호 가운데 45.5% 9만 1677호는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외진 소유였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귀촌한 사람도 외진들이 일부에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51.7%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자기 집이 자기가 살기에 녹록지 않으면 좀 전세를 해서 더 좋은 새 아파트로 가고 헌 아파트는 좀 세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가 별걸 다 갖다 까발려가지고 국민을 규제하니까 국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학업이나 직장, 자녀, 교육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지로 주소지만 이전에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새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 가까이 외진이 차지한 것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에 보유 수요가 컸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전국과 비교해도 서울의 외진 소유 비중은 두드러진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개인 소유 주택은 253만 6,308호로 늘었는데 이 중 외진 소유 증가분 비중은 16.2%에 그쳤다. 서울에 이어 외진 비율이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 사는 거 이런 것만 문제지, 외국인들이 와서 서울에 무슨 뭐 빌딩이니 뭐니 100억짜리 다 자기 중국에 있는 한국은행에다 대출 받아고 자기는 빈손으로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우리나라에 있는 빌딩들 이런 것들을 뭐 헐값으로 사가지고 저기 값이 튀니까 100억대씩 이득을 남기고 팔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국내 우리 국민이 지방이든지 어디 경기도든지 서울집 사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자기 나라의 한국의 은행에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한국 부동산 사서 단기 차익을 누리고 팔고 이런 짓거리를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했죠. 이런 거 더 문제지. 우리 국민이 1가구 1주택 사는 것에 대해서 지가 살든지 뭐 세를 놓든지 뭐 그것에 대해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외국인들이 뭐 제주도 뭐에다 전부 사놓고 뭐 투기하고 이런 것은 괜찮고 국내 우리 국민들이 사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수고로 우리 또 의료보험 내놓으면 전부 외국인들이 와서 다 그거 해놓고 우리는 의료보험값만 갖다 올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갈 일 별로 없으니까. 지난 8년간 개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는 외진 소유 증가분 비율이 6.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서울시 개인 소유 주택의 외진 소유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2026년 14.7%에서 2024년 17.0%로 높아졌다. 같은 서울에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의 주민등록증 소유자까지 포함한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30% 넘었다. 자기가 강북에 있는데 아이 교육 때문에 강남에다가 임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강남에 전세를 놓을 수도 있죠. 전세에 들어올 수도 있죠. 자기 집이 강북인데 학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뭐 자기 아이들 학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러한 소유 거주 분리 현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과도 맞닿아 있다. 나는 이것이 더 부작용을 일으키고 국민들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준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보유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래가 12억 초과 1세대 1주택 대상으로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경우 단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에서 15년 이상 50%까지 세액을 감면해준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개편도 거론된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점점 고달프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논리로 노니까 그냥 툭툭툭 떨어지고 세금을 좀 내려주고 이러니까 훨씬 더 제일 살기가 좋았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요새 같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스트레스를 막 규제니 뭐니 막 날마다 하니까 걱정 태산이죠.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국민힘당 쪽을 보는 거예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역시 개편 대상 중 하나다. 뭘 그렇게 바꿔대는지. 정치를 잘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를 한지 만지 국가가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도록 조용히
예, 그 생활 속에 스며들면 한 것이 정치를 잘한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막 법이 바뀌고 날 뭐 검찰이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음, 새로운 걸로 막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은 국민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건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에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세 적용 시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당초 취지인 임대료 안정보다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의 양도세 절세 수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세입자들이 오히려 나이 많은 그 집주인 임대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오히려 임대인 임차인들이 나이 든 노인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임대인한테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기를 치고 그런 거죠. 주로 나이 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직접 당하기도 했고. 오늘 매일경제 서울집 대체 누가 이렇게 샀나 봤더니 외지인 비중 45% 전국 3배라 했네요. 이건 이제 잘못 우리 같은 것도 2%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서울서 평생 46년 갖고 있는 중에서 완도로 기촌해서 지금 있으니까 한 12년 됐죠. 완도 기촌은. 여기서 뭐 농가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이렇게 살면서 언제든지 서울집 다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오늘 마지막 뉴스예요. TV 조선